안녕하세요. 리얼 힐링의 모든 것 힐링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박지윤이고요. 저는 장희용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이렇게 뜨겁게 박수로 맞아주시니까 저는 벌써 힐링이 되는 것 같은데 희용 씨는 힐링이 필요할 때 보통 어떤 방법을 쓰세요? 저는요, 마음이 잘 맞고 말도 잘 통하는 친구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밤새 이야기하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웃고 떠들다 보면 내가 뭐 때문에 고민이 있었는지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오늘 모실 분이 아마 그런 좋은 유쾌한 수다 친구가 돼줄 만한 사람이 아닌가 합니다. 정말 의미 있는 깊이 있는 얘기, 재미있는 얘기 다 나눠줄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럼 혹시 그분 여자분이세요? 여자를 기대하시는 것 같네요. 힌트를 좀 드릴게요. 본업은 사람들을 웃기는 거지만요. 요즘에는 웃기는 것보다 영어를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딱 알겠다. 네, 많은 분들이 벌써 눈치를 채신 것 같은데요. 유쾌한 수다쟁이 그리고 자신을 청춘 토커라고 불러달라는 분입니다. 인기 개그맨 김영철 씨 모실게요.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힐링류에 와주신 여러분 우선 감사드리고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삶을 살아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창한 삶도 아닌데 이런 무대에서 또 제게 기회를 주셨고 막상 하려니까 또 긴장은 됩니다만 사실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나서 많이 바뀐 삶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99년도 KBS 14기 개그맨으로 데뷔했는데 그때 얼굴하고 지금 얼굴 혹시 그때 얼굴을 억지로라고 떠올리시면 많이 달라졌죠, 그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마다 행사할 때마다 공공연하게 하나님 마사지를 받고 이렇게 얼굴이 많이 바뀌었다. 평생 쿠폰을 끊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제가 99년 데뷔했을 때만 해도 사실 제일 못생겼었어요. 진짜 못생겨가지고 개그맨은 사실 못생기면 유리하거든요. 저는 원래 꿈이 사실 개그맨이 아니었어요. 원래 개그맨을 할 생각도 없었고 친구들이 개그맨 하라 그랬을 때 내가 얼굴이 그렇게 못생겼다고 정색할 정도로 제 꿈은 탤런트였거든요. 탤런트 시험이 자꾸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 친구가 개그맨 시험을 한번 보라라고 해서 그래서 보기 시작했던 게 타인에 의해서 꿈을 이루었죠. 선생님도 웃기게 생겼다 그러죠. 애들도 넌 웃기게 생겼다 그러죠. 그래서 내가 웃기게 생겼나라고 해서 이제 KBS 개그맨 시험을 딱 봤습니다. 그래서 99년 제가 개그맨이 딱 됐을 때 그때가 IMF 끝 무렵이었습니다. IMF 끝 무렵에서 제가 딱 개그맨이 되던 99년 3월에 14기 개그맨이라고 되게 촌스러운 숫자였어요. 그때 14명을 뽑는 거예요. 14기는 14명, 13기 선배님들은 13명 뽑고 그랬었어요. 기수 맞춰가지고. 근데 14명을 딱 다 뽑았는데 다시 우리를 다 부르는 거예요. 14명이 딱 요거보다 좀 큰 강당이었는데 김대희 씨, 김지혜 씨 아시죠? 박준영 씨 부인. 그렇게 이제 딱 동기인데 이렇게 14명이 서 있는데 심사위원장이 오시더니 이런 사연으로 인원을 반을 축소하라고 가란다 윗선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시 니네들에게 새로운 걸 짜오라게 너무 시간이 없고 그렇다고 했던 걸 다시 보기에는 너무 이거 뭐 똑같은 거 보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성적을 1등부터 7등까지 나누기는 너무 잔인하고 너희들에게 기회를 줄게. 10초 스피치를 해라. 10초간 광고 문구처럼 자기가 개그맨이 왜 되어야 하는지를 어필을 하래요. 이거 어떡하지? 제가 6번째 정도 서 있는데 내 차례가 곧 올 텐데 뭐라고 하지? 10초 동안이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내가 딱 개그맨에 대한 이유를 각인시킬까 하는데 첫 번째 친구가 저는 KBS에서 제 개그 인생을 펴겠습니다. KBS에서 개그 뼈를 묻겠습니다. 저는 타방송 싫습니다. MBC 싫어. SBS는 안 갈 거야. 오로지 KBS만 10번 얘기해요. 또 두 번째도 디디세라 저도 KBS입니다. 얘는 막 동작까지 나와. MBC 둥, SBS 막 발로 차. EBS 넌 생각도 안 해봤어 이러면서 KBS 한국 방송 막 광고까지 해요. 근데 저것도 나쁘진 않지만 저거 말고 뭐 없을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따오는데 제 차례가 딱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강연할 때 늘 했던 얘기인데 저는 그때 그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입술이 제가 했던 입술이 아니라 그때 교회도 사실 안 다닐 때였는데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뭘 하지 않는데 딱 말이 정해졌어요. 정해지면서 굳이 그 자리에 서서 해도 되는데 반발짝을 나갑니다. 꼭 밉상 끼는 애들 알죠? 그 자리에서 해도 되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 너무 평온하고 온화하게
방금 전 이 자리에서 10년 뒤의 제 모습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그 그림은 서세원, 이용렬, 이경규, 신동엽 선배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의 10년 뒤의 모습 조금 기대되지 않나요? 참가번호 164번 김영철입니다. 이거 딱 하는데 이미 난 개그맨이 된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10초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구나. 10초 동안에 어떤 말을 할 수 있는지 그건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기회를 제가 잘 활용해서 저는 개그맨이 됐죠. 그래서 저는 10초 스피치를 잘 활용하라 이어서 두 번째 우리 식구들에게 또 지금 보는 청취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우연을 기회로 만드는 것은 너의 선택이다 라고 제가 이번에 그 책에 그 말을 제가 인용해서 쓰게 됐는데 무수히 많은 우연들이 있을 거예요. 만나는 사람, 스쳐 지나간 사람 우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연을 악연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공감하시는 분.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우연을 굳이 싸워가지고. 근데 우연을 또 그냥 우연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냥 그럭저럭. 근데 우연을 선택, 기회, 나에게 어떤 멋진 찬스로 만드는 건 나의 선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10초 스피치가 저를 바꾼 것처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했던 것도 저에게 큰 기회가 왔지만 전 준비된 자가 기회가 온다는 말을 실감하게 됐던 게 제가 이제 S본부에서 이제 아침에 라디오를 하고 있는데요. 라디오를 하기 전에 강연이 들어왔어요. 이제 그때가 누구였냐면 이순재 선생님, 탤런트 박신양 씨, 박중훈 씨, 그다음에 주영훈 씨, 홍석천 씨, 저 이렇게 해서 2030 젊은 청춘들에게 바치는 희망의 메시지 이런 주제 강의했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주자로 6번째를 했는데 국장님께서 다들 이제 출연자들이니까 한 5분씩 10분씩 정도 보고 하고 있냐고 갔는데 제가 마지막에 했는데 제가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보고 가려고 했는데 가려고 하면 얘가 또 웃기고 또 가려고 하면 또 재미있고 그래갖고 국장님 못 가시고 끝까지 제 걸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다 보고 이제 끝나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는데 야 영철아 너 재밌다. 너 강연을 잘하네. 말을 맛있게 잘하네. 야 이거 아깝지 않아? 영철이고 했던 거 이런 걸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좀 하면 좋지 않을까? 프로그램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아닙니다.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게 마치 외운 것처럼 외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 프로그램 하면 좋지 않을까? 네, 국장님 아침 6시부터 7시까지였으면 좋겠고요. 김영철의 뻔뻔 잉글리시 이런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월화수목금은 매일매일 배우는 뉴스로 배우는 표현 그리고 두 번째는 요새 케이팝이 대세니까 우리나라 노래를 팝송으로 바꿔보는 거죠. 발상의 전환. 그리고 토일은 이제 강연하면서 제가 재밌게 이제 팝송도 듣고 팝송으로 따라 부르고 이렇게 해서 1시간으로 꾸며서 하는 프로그램을 저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국장님이 야 이거 아이디어 괜찮은데? 야 부상 차장 이거 기획해봐 하고 있던 것이 일사천리란 말은 여러분 그럴 때 일사천리인 것 같아요. 착착착 되더니 가을 정규 프로그램 개편이 편성이 되면서 지금까지 라디오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문득 느꼈던 게 우연을 기회로 만드는 건 그건 나의 선택이구나. 여러분의 선택인 것 같아요. 너 잘한다. 다음에 한번 해봐라. 네 알겠습니다 하면 그냥 그건 우연으로 끝날 뻔했던 걸 제가 준비된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마지막 말이 가슴 떨리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라는 얘기를 준비했는데요. 어떠세요? 가슴 요즘 떨리세요? 제가 솔직히 저도 이제 나이가 30이거든요. 나이 많이 먹었어요. 저도 제 나이 깜짝 놀랐던 게 얼마 전에 정경미 씨하고 윤영빈 씨 결혼식에 홍록기 선배님 오셨는데 다들 이제 인사하고 이렇게 갔는데 홍록기 선배님이 대선배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후배들이 선배님 안녕히 가세요. 선배님 안녕히 가세요. 하는데 저는 록경이랑 친해서 형 가. 그랬더니 록경이 야 누구야 나한테 형 가 하는 애가 나야. 그랬더니 영철아 나한테 형 가 하는 애가 없는데 아유 우리 영철이 형아 하지마. 볼 잡지 마. 후배들 보는 앞에서 이런 거 하지마. 했더니 영철이 몇 살이지? 40살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록경이 빵 터지는 거예요. 영철아 너 40이야? 그러는데 그랬더니 40이랑 톤이 너무 안 맞대. 여러분 진짜 아시다시피 40의 톤은 그래도 올해 몇 살이세요? 40입니다. 요건 맞잖아요. 올해 몇 살? 40살입니다. 근데 몇 살? 40살! 이러니까 빵빵 터지더라고요. 제가 왜 이 40살을 얘기했냐면요. 20대 때 가슴이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우리 여기 10대 친구들 많은데 10대 때는 모를 수 있어요. 내 가슴이 떨리는 건지 지금 엄마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가슴이 떨리고 있는지는 모를 거예요. 근데 20대 때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더 떨리고 30대 때도 좀 떨리는 일이 많은데 30대 중후반으로 갈수록
떨리는 일이 자꾸 없어지더라고요. 가슴이 떨리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 게 안양에 있는 개원조형예술대학에서 재미있는 영어 강사를 모집한다라고 하는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영철아 딱 너다. 난 석사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다. 영철아 학사도 상관없고 거기서 재미있는 영어 선생님을 원한다. 아니 나는 문법도 잘 못 가르치고 start from ing 이런 것도 근데 그런 거 잘 모르는데 난 어떻게 가르치지? 바로 퍼니한 거 재미있는 영어 선생을 원하는데 그게 딱 너인 것 같다. 못할 것 같다. Teaching is learning. 가르치는 것도 배우는 거다. 너 배우려고 가르쳐 봐봐봐. 근데 내 마음이 막 뛰고 있었어요. 근데 딱 그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인데 가슴 떨리는 삶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니? 너무 떨린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막 쿵쾅쿵쾅 하는데 내 대답은 예스더라고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사람이 한번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가슴 떨리는 삶을 한번 살아봐야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가슴 떨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요즘 좀 덜 떨린다 그래서 다시 일요일이면 기획을 하죠. 일요일 날 전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뭐 교회 다들 갔다 오시고 하신 분도 있겠지만 일요일 날 개콘 딱 다 보면 이제 하루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 개콘 끝날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마지막 댕댕댕 댕 그게 애들이 만들었고 일요일 다가는 소리 댕댕댕 한다고 그러는데 일요일이 다 가는 한 10시 반쯤 11시쯤이면 월화수목 금토일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 무슨 일을 할지 제가 이제 시간별로 다 쪼개가지고 아침에 전 5시에 일어나거든요. 아침에 라디오를 6시, 7시에 해야 되니까 라디오, 그다음에 아침 조식, 그다음에 낮에 남은 시간 뭐 녹음하고 그다음에 운동, 그다음에 오후 일정, 화요일 날 또 녹화, 수요일 뭐뭐 점심 약속 그렇게 하니까 월화수목 금토일이 까먹는 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누워서 침대맡에서 이렇게 일주일 그림을 상상하니까 조금씩 또 가슴이 설레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음 주 한 주 부푼 가슴을 안고 보낼 한 주를 생각하니까. 그래서 가슴 떨리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니? 가슴이 떨리든 눈밑이 떨리든 그 어디가 떨리든 그것도 그걸 기회로 만드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교회 다니는 친구분들은 오늘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 좀 좋은 전도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고 왜 좋은 설교 말씀 들었을 때 아까운 거 있잖아요. 혼자 알기 아까운 거. 예, 그죠? 그리고 혼자만 알았으면 하는 말도 있죠. 이게 참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 요거 남들 다 알면 안 되는데 그런 거 많이 나누면서 가슴이 떨리는 그런 삶들을 다들 사셨으면 좋겠고요. 우연을 기회로 만드는 건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찬호가 대단하네요. 감사합니다. 인기가 많으세요. 네. 네. 근데 김영철 씨 책을 7권이나 내셨다면서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어 회화 책을 4권 내게 됐고 그다음에 번역서를 2권 냈고 네. 이번에 이제 일단 시작해라는 자기 개발서를 한 권 내면서 총 7권이 됐네요. 네, 자기개발서는 또 의외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자기 개발서 책 전에 들어왔을 때 뭔가 하나를 이뤄내는 사람들이 보통 쓰는 건데 그랬더니 그 출판사 서평이 참 인상 깊었던 게 김영철 그는 여전히 강호동 유재석도 아닙니다. 여전히 2인자이지만 1인자로 되기 위한 그의 고군분투기 꿈을 이룬 것이 아니라 꿈을 향해 멈추지 않고 성공하고 가지기 위해서 그는 여전히 우리랑 똑같은 삶을 살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라는데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책을 통해서 제가 뭔가 나는 짜잔 하고 해냈습니다가 아니라 여전히 꿈꾸고 영어 공부하고 있고 인터내셔널 코미디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99년 개그맨 되고 나서부터 여러 선배님들한테 배웠던 어떤 그 좋은 얘기들, 멘토들로 통한 배움 그리고 책을 통해서 배웠던 그런 거를 이제 챕터별로 나눠서 책을 쓰게 됐죠. 어떻게 보면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공하신 분들의 그런 자기계발서를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란 게 또 있잖아요. 뻔해. 나는 이렇게 못 살 것 같다는. 근데 그렇죠. 그 과정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는 좋은 네. 책일 것 같네요. 책 내보셨죠? 잘 안 됐어요. 돌리기만 하다가 끝났어요. 네. 부럽네요. 우리 얘기하는 거 들어줘. 대본 보지 말고. 방금 봤어. 우리끼리 잘 안 됐어 하는데 뭐 어떻게 하지? 네. 첫날이랑 좀 쉽지 않죠, 그죠? 네. 네. 희웅 씨도 지금 도전하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요, MC로. 예.
일단 시작해. 네, 시작이 반입니다. 네. 근데 아까 뭐 2인자라고 하셨지만 처음에 개그맨 시험 볼 때는 10년 후의 모습을 딱 그리셨잖아요. 네. 서세원, 뭐 이홍렬 그 옆에 제가 신동엽 있습니다. 선배. 네. 어떻게 옆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약속한 10년은 지났습니다. 네. 하지만 그들과 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냐라고 여쭤본다면 그들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 저는 굉장히 큰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들을 앞서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저는 책에 그렇게 썼어요. 2인자여도 좋다. 저는 그 갈렙 같은 삶을 살고 싶어서 여호수아의 베스트 프렌드죠. 갈렙이 2인자, 1인자 상관없이 그냥 늘 긍정적인 삶을 살다가 94세 때 아주 그 긴 삶을 살고 가셨다고 하는데 그냥 저는 2인자여도 너무 좋고 혹이라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1인자가 주어진다면 하겠지만 굳이 거절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2인자. 끊임없이 또 개발하시고 에너지를 가지고 또 달려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곧 1인자가 되시지 않을까. 그렇죠. 네. 곧이란 표현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곧 미남 될 거예요. 꽃미남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너무 싫은 거예요. 꽃미남이라는 단어 쓸 수가 없으니까 그때 곧 미남 될 곧 거예요. 미남. 또는 그러면 꼭 미남 되세요. 곧 8등신. 네. 유? 예. 네, 힐링 유. 네, 안 될까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정말 많이 받으시는 질문이긴 그렇죠. 할 텐데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비결 뭐가 있을까요?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학이랑 부지런함은 맞아야 돼요. 이렇게 어학이 게으름하고는 맞을 수가 없더라고요. 잘 것 다 자고 뭐 늦게까지 늦다면 다 자고 그건 안 되더라고요. 먹는 만큼 살이 찌는 것처럼 공부도 하니까 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도 해보니까 부지런함에 비례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영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해도 네. 왜 절망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왜 누군가를 대화를 하다가 무안을 당했다던가 상처가 생겨서 또 영어의 마음을 닫게 되고 혹시 김영철 씨는 그런 적 없었어요? 영어를 해보니까요. 상처 마일리지, 굴욕 마일리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영어가 늘더라고요. 저는 실제 영어 학원 다닐 때 영어 선생님도 수업 끝나면 가끔 이제 외국인들은 파티 같은 걸 좋아하고 초대도 하거든요. 뭐 우리 오늘 금요일 날 이 학교 영어 선생님 친구들하고 놀 텐데 올래? 그래서 가면 어떤 한 친구가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 이렇게 희용 씨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아니 이제 예를 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기가 직접 말 걸어야죠. 저는 제가 영어 공부할 때 그 비법 중에 하나가 내가 너희들 만나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준비해 왔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really? But I have a question for you. How long have you lived in Korea? 그러면 한국에 산 지 얼마 됐어? 그러면 자기 얼마 됐대. And do you have a grandmother or grandfather? 이렇게 떨어뜨려야 돼요. 한 번. sorry 네. 이러면 티처가 What is this? 그럼 막 적어왔잖아요. 깨알 같은 글씨로. Actually, before I met you, 너 만나기 전에 I prepared all questions. 그러면 really? How sweet you are. 이렇게 난리가 나죠. 그러면서 계속 질문도 해주고 질문하고. 받아주고. 그러니까 너는 너무 항상 열심히 사는구나. 그러니까 영어가 하나가 되고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뚱뚱. 이거 너무 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뭔데요? 수다. 여기 있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여러분 수다인데요.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안 놀라잖아요. 네. 김영철 씨 하면 약간 유쾌한 수다쟁이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네. 왜 그 원천이 수다에서 오는 걸까요? 수다. 여러분 생각하기엔 수다 말 많이 하는 거잖아. 네. 그게 뭐가 원천일까? 좀 무의미하다고 우리가 느끼기도 말 해요. 많은 건 뭐가 좋아? 나 말 많은 사람 딱 질색이야. 그럴 수 있는데요. 제가 영어 표현 중에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이 완벽함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수다라는 건 그래요. 솔직하게 인정할게요. 저는 사람들마다 기초 대사량이 있을 거예요. 여성분들 한 1,500, 600kcal, 그다음에 남성분들 한 1,800, 1,700, 800kcal. 저는 그런 기초 대사량도 있지만 하루에 기초 수다 대사량도 있어요. 하루에 한 5만 마디 정도는 하고 가야 막 진짜 저는 불면증을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집에 들어가면 피곤한 거 아세요? 말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그냥 이렇게 뻗어서 자요. 불면증이 걸릴 이유가 없어요. 불면증은 그런 날 오죠. 말 좀 많이 못한 날, 사람을 못 만난 날은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얘기하지? 그래서 진짜 벽 보고 연습한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기초
수다 대사량이 많은데 말을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하니까 어떤 게 좋았냐면요. 신동엽 선배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내가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있으니까 동엽이 형이 너가 그 얘기 했잖아. 이 사람 못 들었잖아. 또 하고 있으니까 또 저기서 누가 오니까 아 나 무슨 얘기가 나면 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영철아 나는 태어나서 6번 얘기하는 애를 처음 봤대. 똑같은 얘기를요. 근데 6번 얘기하는 동안 자꾸 는데 그게 포인트예요. 말을 많이 하니까 말이 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저의 이런 긍정적인 원천이 저의 원천이 수다. 예. 저는 근데 솔직히 우리 어머님들하고 선배님 물어볼게요. 말 적은 사람보다 말 많은 사람이 낫지 않나요? 그래도 그죠? 나 말 말 없는 남편이 제일 답답한 거거든요. 나 말 없는 거 나 미칠 것 같아요. 나 세상에 제일 이상한 사람이 진짜 이거 내 감히 야 뭐 먹을래? 아무거나. 너무 싫어. 한껏 멋내고 하는데 어때 이러면? 나쁘진 않다. 이러면 네. 저는 막 그런 분들 좋아해요. 아, 이 밥이 너무 맛있다. 이 밥이 어디 거야? 2,000쌀인가 봐. 2,000! 어쩐지. 그 막 별거 아닌 거 의미 두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 네. 그런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삶이 행복하죠. 제 캐릭터를 이번에 사자성어로 알게 됐잖아요. 제 캐릭터가 침소봉대래요. 침소봉대. 작은 일을 크게 크게 말- 부풀려서 말하는 애들 있죠. 보통은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지만 안 좋은 의미인데 네. 그냥 지훈이랑 희용 씨랑 대기실에서 만나서 그냥 뭐 아까 이런저런 얘기했었어 끝 이건데 저는 그렇게 맞대가리 없게 얘기 안 합니다. 우리 둘이 얘기하는데 얘가 끼어들었어. 그리고 얘는 굳이 왜 끼어들어가가지고 막 이런 거를 만들죠. 침소봉대. 어떻게 보면 김영철 씨가 지금까지 뭐 수다를 자기의 원천 능력을 해주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네. 말을 잘하니까 남을 웃기는 개그맨이 됐죠. 음? 또 영어를 하는 것도 말이잖아요. 말.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서 영어도 잘하게 됐죠. 그걸 발판으로 강의도 하죠. 그렇죠. 모든 김영철 씨의 생활이 이 말과 말. 수다와 연결이 돼 있네요. 그리고 얼굴도 약간 말상이고 본의 아니게. 네. 그러면 이렇게 수다를 좋아하는 김영철 씨한테도 혼자만 하는 시간이 과연 필요할까요? 있죠. 저는 이제 여기서 저 친구는 혼자 있으면 되게 외로움을 탈 거야 그러는데 사람들하고 많이 있을 때 수다를 떨 수 있었던 저의 원천이 또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고독을 또 즐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타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외로웠던 적이 많았는데 정호승님의 시를 딱 보고 나서 저렇게 연습하면 되는 거구나라고 느꼈던 게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공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그렇게 걸어가라. 하나님도 외롭단다. 저 산기슭에 있는 그림자도 외로워서 가끔 동네로 내려온다. 햇볕을 쬐기 위해. 그런 시가 있는데 전 그때 뭘 느꼈냐면 그냥 하나님도 외롭다는 얘기 듣고 다 외롭구나. 전 저만 외로운 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로움도 가끔 즐기고 또 혼자 있는 시간도 즐기고 그래야 혼자 있는 시간을 귀하게 쓰면 다음날 이렇게 만난 게 너무 귀한 시간이잖아요. 귀한 시간이 되죠. 그래서 더 이 시간을 집중해서 알차게 안 헤어지려고 하고 또 그리고 헤어질 때는 또 가차 없이 또 냉정하게 울지 않습니다. 그래 빠이 다음을 기약하며 그리고 또 만나고 그러니까 매 순간을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럼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땅땅 두 번째 키워드 초긍정. 네. 저희가 긍정은 들어봤어도 초긍정. 얼마나 더 긍정적이어야 초긍정일까요? 초긍정 긍정에 초를 하나 더 뿌려야 된대요. 초치라는 소리가 아니라 초를 하나 더 뿌리고 초긍정. 김영철 씨의 열정은 어디서 나요? 그렇게 즐겁게 사는 비법이 뭔가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을 할까 하다가 긍정적인 사람하고 노세요.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좀 긍정적인 분들이 있거든요. 그 긍정적인 친구들이 그쪽 친구들이에요. 야, 밥 쌀이 2,000쌀 아니야? 야, 우리 2,000 한번 가자. 갑자기 또. 야, 여기 물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수안보 한 번, 수안보 물이 그렇게 죽인댄다 그러면 막 수안보 가려고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그런 기운들이 있어요. 그러면 수안보를 안 갔는데 수안보로 갔다 왔어. 이미 갔다 온 기분이 들죠. 이미 갔다 온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긍정적인 기운이 있는 사람들하고 노니까 나도 긍정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긍정 가지고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사람들은 많아요 또. 그래서 또 긍정을 이기려면 초를 하나 아까 더 쳐서 초를 더 뿌려서 초긍정적으로. 네. 그래서 안 되는 일도 가끔 많잖아요. 저는 프로그램 하다 보니까 없어진 것도 많고 하다가 못 웃겨서 잘린 것도 있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싫었었죠. 막 투덜대고 내 잘못이 아니고 다 남의 잘못. 이제는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 또 다른 걸 채워주시더라고요.
실패하면 또 다른 걸로 채워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제가 바뀐 것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긍정의 확신? 그러니까 딱 이제 확신이 있어요. 있다고요. 안다고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믿어줄 걸 안다고요. 되게 말 앞뒤 안 맞지 않나요? 막 긍정 믿는다 아니, 그러고 저는 어떤 의미인지 불안하고. 알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삶 중에 하나가 아닐까. 더 하나 보태자면 교회 다니고 나서 많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네. 세 번째 키워드. Don't stop. Don't stop. 네. 해석을 좀 해주세요. 제가 실제로 그 홍명보 씨랑 어몽길 대장님, 우리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그 오은영 선생님이랑 4명이서 희망 꿈 릴레이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각자 이제 질문이 있었겠죠. 근데 질문지를 따로 주진 않더라고요. 그냥 한 10분간 있는 그대로를 인터뷰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김영철 당신에게 꿈이란? 이러는데 생각해보고 나중에 내일 대답해드릴게요가 아니잖아요. 꿈이란? 하는데 제가 떠오른 걸 바로 대답해야 되니까 꿈? 머뭇거리지 않고 멈추지 않는 것? 저는 꿈을 이뤄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아직. 근데 꿈을 그렇다고 멈춘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꿈은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멈추지 않는 것 했는데 그 출판사 부장님이 그 광고를 보고 저한테 책을 제안을 하셔서 가제로 이제 꿈을 멈추지 말아요를 시작을 하면서 결국 제목은 일단 시작해로 바뀌었는데 그때 제가 그 진심을 말했더라고요. 애드립이긴 했지만 네. 나의 애드립이었는데 입에서 나온 내 입술로 진심으로 꿈을 멈추지 않는 것 했는데 저는 아직도 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50이 돼도 너무 좋을 것 같고 60이 돼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열정이 사라질까 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보다가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이런 구절이 나왔어요.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은 아픔도 아니요, 가난도 아니요, 병도 아니요. 그건 생활의 곤태로움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진짜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열정 사라지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냥 스틸 헝그리 계속 배고팠으면 좋겠고 결핍이 있었으면 좋겠고 곤태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밝은 에너지를 그대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보면 김영철 씨가 멈추지 말라고 주시는 힐링은 좀 색다른 것 같아요. 보통 다른 힐링하면 뭐 멈춤, 쉬어가기, 삶의 쉼표, 뭐 내려놓기 이렇잖아요. 좀 다른 것 같지 않나요? 네,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을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은 아니다. 네, 지금은 아닌데. 근데 내려놓되 지금 제가 말하는 그 열정은 저는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김영철 씨는 이제 Don't stop.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시잖아요. 네. 근데 목표, 종착역. 그 목표점이 뭐죠? 저의 종착역은 저는 영어를 잘하는 웃기는 놈이 되는 게 제 비전이고 꿈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감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 보태자면 제가 좀 입방정 은사가 있거든요. 이렇게 뱉어내는 선포 은사. 하나님이 제 삶의 파라를 입방정을 주셨더라고요. 던지고 수습하고 영화고 다닐 거야 다니고 담배 끊을 거야 끊고. 근데 작년에 싸이가 미국 진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디자인 마이 퓨처에서 뭐 기업의 어떤 광고 문구였는데 디자인 유어 퓨처인데 그 말이 되게 설레더라고요. 당신의 미래를 설계해봐. 저는 제 미래를 가끔 설계해 보거든요. 싸이 때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가요계 한류, 드라마도 한류. 근데 지금 코미디가 없어요. 분명 CNN에서 그런 인터뷰가 올 것 같아요. 한류, 드라마, 가요 모든 게 다 됐는데 코미디, 왜 코미디는 없을까? 그럼 한국에 올 것 같아요. 유재석, 강호동, 신동엽 씨를 인터뷰하러. 근데 왔는데 그들은 영어를 못해요. 그 CNN 측에서 답답해하면서 Is there anybody who can speak English? 영어 잘하는 애 없어? 그럼 내가 거죠. 예. Here I am. 나 여기 있어. 그럼 제가 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윤복희 씨 노래, 하춘아 씨 노래를 영어로 부르고 해서 제 웃긴다. 한국의 개인기란 이런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예. 그래서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그게 제가 상상하는 것이 곧 이루어지지 않을까 믿는다면. 그럼요. 네, 아멘. 예. 네. 그러면 저는 또 이것도 궁금해지네요. 네.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김영철 씨에게 또 다른 색다른 도전 분야가 있다면요? 영어 말고요. 네, 저에게 뻔뻔 클래식이라는 클래식을 제안하셨습니다. 저한테 뻔뻔이라는 단어가 많이 어울린대요. 뻔뻔한 영철 영어,
제 라디오가 또 뻔뻔 투데이거든요. 그래서 뻔뻔한 영철이의 시리즈죠. 그래서 나 클래식 뭔지 모르는데 그랬더니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클래식을 해보자. 우리 클래식 하면은 뭐 고귀하게 바흐, 라흐마니노프, 베토벤 3악장, 그 바이올린이니 첼로니 막 정확하게 몰라서 막, 막 당황하고 큰 악기 막 들고 오는데 오보에야 뭐야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현악기, 관악기 이런 걸.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쉽게 설명을 해주면서 클래식에 대해서 아는 천재들, 똑똑한 사람은 다 가라. 클래식을 잘 모르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저도 실제 그 배워도 보고 네. 타자기로 치는 그 클래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배워보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 매 순간이 배움이라고 생각하고 그 열정 가지고 배우고 깨어있는 사람으로 네. 살아가고 싶습니다. 네. 수다가 넘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늘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니까. 얘기거리가 많으니까요. 네. 김영철 씨에 대해서 저희 말고도 궁금증 가지신 분들이 많죠?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SNS나 인터넷으로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네.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골라와봤습니다. 네. 예, 연예인의 스케줄상 주일이나 규칙적인 교회 소모임 활동을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매주 월요일 8시에 저희 충신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 소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 남짓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많이 빠지고 그럴까 봐 박미선 씨가 머리가 참 좋아요. 총무 역할을 주셔가지고 총무는 네. 빠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힘든 총무가 무슨 총무인지 아세요? 연예인 총무요. 월화 화요일은 내가 안 되는데 수요일은 또 누가 안 되는데 월요일 안 되는데 그런 시간을 이제 조율해서 맞추곤 하는데 그 사이에서 굉장히 재미난 에피소드도 많고 그래서 총무라는 게 사실 딱히 할 건 없으니까 뭐 전화 문자 단체를 보내고 네. 인원 파악하고 이런 게 다인데 처음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했는데 이것도 또 기분 좋은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네. 쉽지는 않지만 재밌어요. 네. 또 그 속에서 영철 씨만의 힐링을 찾을 수 있겠네요. 네, 그 그렇죠. 모임을 통해서도요. 네. 그 알겠습니다. 대표기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네. 예. 대표기도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영자 씨 할 때 차례였는데 이영자 씨가 그때 좀 긴장을 하셨나 봐요. 이영자 씨, 아니 목사님 저 안 해요. 다 이런 거 시키면 못 하는데. 근데 기도라는 게 저도 해보니까 처음에 되게 어렵게 생각했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샬롬방 좋은 몸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쭉쭉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 어려운 말 쓰고 싶은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샬롬방에 이 모인 우리가 그 어떤 그 예수님의 그 지침 그 산상수훈의 어떤 그 삶들을 목사님 안 한다고 했잖아요. 기도를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까지 하고야 끝이잖아요.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기도하다 다 놀래가지고 네? 이영자 씨 대표기들 했더니 갑자기 거기서 목사님 보더니 그리고 목사님 왜 본인의 일을 남한테 밀어요? 아니 목사님이 꼭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 굉장히 큰 에피소드입니다. 이영자 씨한테는 네. 대표기도 시키지 마라. 네. 이런 까먹었잖아요. 얘기. 네. 그리고 목사님 본인의 일을 남한테 밀으시면 밀어요. 어떡해요? 예, 저도 샬롬방 한번 나가보고 싶네요. 한번 오세요. 예. 네. 상처 한번 받고 가셔야죠. 근데 두 번째 질문이 네. 예. 또 목사님께서 또 주신 질문이에요. 네. 그래요? 설교 중에 재밌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유머 스킬 좀 알려달라고 네. 하시네요. 예. 근데 이거는 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웃음은 좀 타고나야 되지 않을까. 네. 아니면 목사님께 외모가 좀 목사님 못생기라고 할 수는 없고. 네. 드릴 말씀은 예. 그 목사님께 기도하라고. 예. 개그를 달라고 기도하는. 예. 구하면 다 주신다고 그래, 그랬으니까요. 구하면 주실 것이리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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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네. 꿈을 향해 늘 열심히 달리시고 멈추지 않는 네. 김영철 씨의 네. 예,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좀 네. 알려주세요. 사실 힐링류 나오면서 처음에 고민을 했습니다. 교회에 빠진 적도 많고 성경 공부 투덜투덜 대면서 간 적도 많고 이랬던 제가 여기 나와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 교회 얘기를 질문을 많이 안 해주셔가지고 예,
저의 좀 얕은 신앙이 조금 더 깊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이건 정말 진심으로 하고 있고 저는 중보기도의 소중함을 정말 최근에 알게 된 것 같아요. 날 위해 기도해준다 그랬을 때 속으로 그 생각했거든요. 네가 뭔데 날 위해 기도를 해? 너 기도나 해. 나는 내 기도할게. 정말 그랬는데 주변 사람이 기도로 제가 더 빠지지 않고 이쪽으로 잘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남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좀 더 깊게 접근했으면 좋겠고 저희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다 그 말씀해 주셨어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바르게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김영철 씨, 저희에게 이렇게 바쁜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철 씨의 기도 제목에 저희 힐링요와 시청자 여러분들에 대한 기도도 넣어주시고요. 네. 새로 시작하시는 프로그램도 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중보할게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유용 씨도 지금 오늘 또 처음이지만 더욱더 이렇게 또 편안하게 또 잘하시고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꼭 네. 한번 다시 또. 또 우리 또 할 얘기도 좀 있잖아요. 예. 힐링하는 시간, 힐링하는 시간. 꼭 차 한 잔 드시고요. 네. 제가 여러분이 우리의 힐링입니다 하면 함께 힐링유라고 외쳐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하트는 크게 그리셔도 작게 그리셔도 됩니다. 네. 함께 외쳐볼게요.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힐링입니다. 힐링 이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